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초등생활 전문가 특강 시간인데요. 원래 이은경 작가가 진행을 하던 코너인데 오늘은 이은경 작가도 이곳의 전문가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네. 오늘 모신 분들은 슬기로운 중학교 입학 준비라는 책을 집필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집필을 하셨죠. 네. 먼저 자기소개 김수린 선생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18년 정도 지금의 경력이 있는 중학교 교사 김수린입니다. 과목은 지금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담임 교사도 한 13년 정도 아이들을 1, 2, 3학년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보통 네. 담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담임을 보통 보직을 맡으신 부장님들은 거의 담임을 안 하시는 되게 꾸준히 열심히 다 하셨네요. 부장이 아니셨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작가님. 네, 저도 이제 책의 공동 저자고요. 저는 슬기로운 중학교 입학 준비라는 책을 실제로 저희 큰아이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준비했고 아이가 중학교 입학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하고 1년 넘었죠. 우리 원고 맞아요. 전체 시작부터 지금 마무리까지 정말 만 1년이 넘어요. 네. 아주 오랫동안 그 모든 과정을 선생님과 엄마 입장에서 같이 준비한 1년 책입니다. 동안 준비한 네.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1년 동안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근데 어떻게 같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 인연이 엄청 깊죠. 네, 맞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진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아이 키우느라 휴직을 할 때 영어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영어 맞아. 스터디를 결정할 때 그때 만났어요. 그때 이은경 작가님이 규민이를 얻고 영어 스터디로 시작을 하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생활 육아로 그렇죠. 넘어오면서 네. 육아도 같이 나누고, 나누고 생활도 나누고. 놀러도 다니고 네. 그러면서 인연을 지금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저는 너무 잘 아는데 모른 척하고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초창기에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네. 정말 좋은 언니들을 만났다 해서 맞아요. 스터디 음. 했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꾸준히.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입학 준비에 대한 출간 제안을 받았을 때 입학을 준비하고 입학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는 이유만으로 책을 쓰는 것은 아무래도 정보에 한계가 있겠다. 전문가로서의 포지션을 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과 함께 쓰면 훨씬 좋은 책이 되겠다. 바로 수린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언니, 우리 책 같이 써요. 그랬더니 오케이. 네. 아우, 저는 너무 사실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하시고 네. 싶은 말씀도 많을 텐데 네. 또 그렇게 맞아요. 옆에서 또 같이 네. 하자 그러면 더 쉽게 풀어낼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으셨을 정말 것 많은 같아요. 중학교 신입생들을 보면서 진짜 이거는 준비하고 오지 네. 그랬어 막 이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학부모로서 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두신 분들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짚어주셔서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입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학부모 네. 입장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과 학부모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중학교 입학 준비인데요. 그럼 이제 내용으로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네. 합니다. 네. 김수련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와 중학교의 아이들 많이 다르잖아요. 네. 아이들도 다르고 아이들이 처하는 환경, 네. 학교 시스템도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낯설고 되게 충격적일 것이다. 충격이라고는 너무 나가게 하는데 좀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 세 가지 정도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선생님이 많아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거의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뭐 예체능이나 영어 부분에서는 전담 선생님이 들어오시긴 하지만 일단 중학교에서는 10분 넘는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마다 이제 전달하는 방법들도 다르고 요구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3월 한 달 동안은 각 선생님에 적응하는 게 되게 바쁜 것 같아요. 개성이 되게 강하시던데요? 네, 그리고 다들 각자의 과목적인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말투나 뭐 이제 수업 스타일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담임 선생님에게 모든 걸 와요. 이제 저는 이제 영어 교과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3번 정도 우리 반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 특히 저한테 막 선생님 한문 숙제가 몇 조까지였죠? 한문 숙제 네,를 저한테 물어본다는
한다든지. 그게 이제 선생님이 초등 알 수 없는 스타일인데. 네, 선생님 수학 공책을 잃어버렸어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초등학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 뭐 그렇게 다른 걸 준비해봐 막 이러는데 제가 선뜻 다른 걸 준비해봐 했다가 수학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수학 선생님 찾아가봐. 네, 뭐 수학 선생님이 어디 교무실에 계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선생님이 많다는 거에 제일 혼란을 느끼고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귀엽죠 사실. 네, 2학년 3학년 되면 너무 알아서 해서 네, 그런데 이제 1학년들은 시시콜콜 담임 선생님을 찾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석 부분인데요. 네, 출석이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담임으로서 아침 조회를 할 때 출석 체크를 하고요. 1교시, 2교시 선생님들이 매 시간 체크를 하거든요. 매 시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어떤 아이가 뭐 이제 아파서 보건실에 가게 되면 들어오신 선생님이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보건실에 그렇죠. 갔는지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 모르고 이제 결과라고 하죠. 그냥 체크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보건실에 이제 다녀왔다는 이제 증서를 내밀어야지 그 수업을 들었던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보건 선생님이 써주시나요? 네, 써주시죠. 확인증. 네, 확인증을 써주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건실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보건실에 갔다가 다른 곳에 있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철저하고 중요한 것은 이 출석이 고2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지각이나 뭐 조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체크가 돼요. 그렇죠. 중학교는 사실 종 딱 치면 바로 이제 지각 처리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일종의 없으면. 점수화가 되는 거죠. 네, 점수화가 되니까 이게 인생을 철저하게 경험하네요. 네, 그래서 출석 부분이 되게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좀 적응하시기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상황을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점수화돼서 고등학교에 영향을 끼친다는 끼칠 수 있다.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출석이 되게 네.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꼽을 수 있다. 네,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담임했을 때 아이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인데 알림장이 없어요. 네, 알림장이 없어서 아이들이 정신이 없어요. 막 그렇죠. 뭘 챙겨야 될지. 스스로 그럴 때 그걸 다 스스로 챙겨야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알림장 준비해 오늘 알림장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림장이나 뭐 다이어리나 스케줄러 같은 거를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6년을 같아요. 함께한 알림장. 네. 이제 헤어져서. 초등의 네. 트레이드 마크인데 네. 알림장. 뭐 없을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알림장이 참 좋더라고요. 네,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알림장을 적어오면 아 그래 뭐 무슨 준비물이 있구나. 확인하면 그래서 이제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중학교는 자기 자신 아니면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담임 선생님도 확인해 줄 수 선생님도 없고 본인 과목 다 수업 챙기시느라 바쁘니까. 확인해 줄 수 없고 뭐 부모님은 더더욱 확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렇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 그래 너 이제 중학생이다 스스로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아기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베이비. 네 초등학교 7학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실 조금 챙겨줘야 돼요. 초등학교 때처럼 일일이 막 다니면서 챙길 수는 없겠지만 무심한 듯 이렇게 챙기는 부분이 있어야지 놓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추석 부분도 그렇고 너가 알아서 일어나서 가 이러면은 아이들은 안 되거든요. 제 시간에 접속이 안 돼서 이제 네, 또 지각 네. 처리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되면은 얼른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교과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뭐 접속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고 있으면은 진짜 결과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아이들은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미리미리 접속이 안 된다면은 뭐 연락을 조금 해주시던지 네, 아이한테 맞아요. 연락을 하라고 네.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네. 학교 안에, 네. 교실 안에, 한 반에 진짜 야무지게 네. 자기 거 잘 챙기는 네. 애들 몇 명 정도? 이게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여학생일 확률이 높고요. 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한 2-3명? 있어요. 여학생 중에 2-3명. 네네네.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네요. 네. 여학생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건 네. 저도 초등에서 보니까. 네. 그러면 남학생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없나요? 한 명? 네. 아주 있기를 드문 바라는 경우인 것 같아요. 드문. 몇 년에 한 번씩 한 명 나오나? 네. 한 올림픽처럼. 네. 다음은 좀 학부모의 관점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네, 같은 질문인데요. 네네. 아이를 중학교로 보내보셨잖아요. 네. 보내본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어하더라. 아마 김수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중첩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거기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다면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한 학기 내내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엄마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말씀하신 부분이랑 정말 좀 그래요. 네.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구멍도 덜 나고 이렇게 되는데 아이는 이제 사춘기를 향해서 맞아. 막 돌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챙길 수도 있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애가 이제 반응이 너무 시큰둥하고 자기를 도와준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왜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해주려다가도 이렇게 뭐 아까 말했던 상기시켜주면 좋다? 상기시켜주면 애 표정도 싹 달라져. 얼굴이 상기되죠. 상기시켜줬는데 대답이 없어. 대답을 안 해요, 이 사춘기 자식이.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들어갔다가 어디에서 나와야 될지,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엄마가 이렇게 바라봐줘야 될지, 이거가 계속 숙제였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애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게 아이는 정상적으로 그렇죠. 잘하고 있고 자기만의 이제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이제 엄마 생각에는 조금 도와주면 더 잘할 것도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아직 이제 또 남자이다 보니까 저는 애를 온전히 믿고 알아서 하겠거니 이거는 또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못 내려놓은 거지. 나와의 그런 내적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저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학부모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진짜 중학교 보내고. 그 중에 한 가지 또 얘는 입학식 날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저 혼자 충격이었죠. 엄마가 학교에 얼씬도 못하는 되게 궁금했어요. 네. 되게 궁금했고 가는 엄마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궁금해요. 입학식 궁금하죠. 교복 입은 교복 모습이랑 입고 처음 학교를 가고 이게 확실히 이제 또 아빠들은 또 갔다 와 이거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가봐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고 저는 이제 안 가고 참았는데요. 애가 입학식 끝나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몇몇 부모님들이 오셔서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약간 이제 나는 아이가 내 품을 많이 떠났구나 라는 걸 입학식 날 처음 느끼면서 이제 내가 내 역할을 줄여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복 관리하는 게 네. 누구의 몫이냐 너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우리 팽팽해요. 신경전 있어 언니.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은 교복이 딱 한 벌만 살아있었고 구깃구깃한 날이었어요. 많아요. 진짜 저도 구깃구깃한 최근에 어머님이 전화 오셨는데 아이가 어머님이 실수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교복을 다 빠신 거예요. 하나도 없는 네, 거예요. 티오가 진짜. 너무 없어.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어떡하냐고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비슷한 바지라도 입혀서 색깔이 어머니 보내세요. 왜냐면 일단 학교를 와야 되니까요. 비슷한 바지도 가능해요? 아니 뭐 어쨌든 아이가 학교 오는 게 중요하니까 학교를 학교를 오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했었을 때 저는 이제 또 담임 입장에서 결석 처리가 될까봐 그렇죠. 지각에 처리가 되면 어머니 급한 대로 비슷한 색깔로 입혀서 보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는 뭐 비슷한 게 상관없을 거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그 애가 진짜 못 왔어요 학교를. 근데 그날은 딱 하나 있는 그 옷이 구겨져 있는 상태. 근데 시간은 되게 촉박한 상태. 다리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늦어서 밥을 먹고 있고 내가 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진작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막 어젯밤에 다려놨으면 됐잖아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실랑이를 하는데 다림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 펼치고 신문지 위에다 놓고 막 다려가지고 그냥 입고 간다는 거예요. 막 꾸깃꾸깃한데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게 왜 예의랑 상관이 있는 거야? 아무 개념이 없잖아. 근데 나도 바쁘니까 아무 말이 막 나와. 예의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얘도 나도 이제 그 전날 미리 챙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들었고 다릴 거 있으면 미리미리 엄마한테 부탁을 해라. 이제 그렇게 되긴 했는데 이런 면에서 저는 애가 알아서 챙기길 바랬고 애는 엄마가 조금 챙겨주기를 바랬고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에서와 중등에서의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 그리고 달라지는 시스템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응을 준비를 해서 좀 적응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유학기제와 내신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에서 슬기로운 중학교 입학준비 책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